자, 오늘 배워볼 어법은요, 바로 to 부정사 그리고 동명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부 다 동사를 변화시켜서 만든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동사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조금 나눠봅시다. 우리 품사 공부할 때 얘기했었죠? 자, 동사라는 게 영어 어법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사의 가장 큰 특징, 뭐뭐다 라고 끝나고, 그리고 문장에서 딱 한 개만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물론 접속사라든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친구가 있다면은 동사가 2개, 3개 나올 수 있지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인 문장에서는 딱 하나만 쓸 수 있다 라는 건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동사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요. 왜냐면은 우리 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를 다른 품사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동사를 다른 품사로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V로 하는 이 동사를 다른 품사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한글도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죠? 이 먹다라는 동사를 다른 품사로, 다른 자리에, 다른 뜻으로 쓰고 싶어서 이 친구 뒤에 있는 이 동사를 표현해주는 다라는 친구를 바꿉니다. 먹기, 먹고 나서, 먹기 위해, 먹는, 등등등이 있겠죠. 그죠? 당연하지만 영어에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영어에서의 먹다는 우리가 eat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영어에서는 크게는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오늘 2가지만 다룰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투부정사랑 동명사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it을 다른 품사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to eat이나 eating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우리 한글은 이렇게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꾸는 방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요 뒤에 있는 표현을 어떻게 바꾸냐 이거를 학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가 이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힘든 언어로 채택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만 알면 된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품사에 대해서 정말 품사에 투부정사랑 동명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투부정사는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뭐라고요? 투 부정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요. 이해됐죠? 그죠? 그리고 동명사는 일반적으로 ing의 모습을 띱니다. 다시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동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이름부터 조금 잡고 갑시다. 얘는 왜 부정사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은요, 나 아닌데요? 저 아니에요 라는 부정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안일 부, 정해질 정자를 써서 무슨 말이냐?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살짝만 바꿔드리면은요. 얘가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품사가 결정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명사는 이름부터 뭐예요? 이 친구를 뭘로 쓰겠다? 명사로 쓰겠다는 소리예요. 동사를. 그래서 투부정사는 그 위치에 따라서 이 친구가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명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사가 될 수도 있고요. 동명사 ing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명사로만 그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딱 나온 순간 이제 우리는 품사 공부를 엄청 제대로 했다라고 쌤이 항상 얘기했죠. 품사 공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형용사만 보면은 얘는 명사를 수식하는구나. 그죠? 조금만 더 나아갈까요? 우리 형식도 공부했잖아요. 명사를 수식도 하고 그리고 어디 자리? 보호 자리에 들어가더라.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부사는 우리가 뭘로 봐야 돼요? 얘는 명사를 빼고, 오늘 글씨가 조금 그렇네요. 그죠? 명사를 또 이러네. 빼고 전부 수식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명사라고 하면은 세 가지 자리를 반드시 떠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어디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명사도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기본적인 투부정사랑 동명사 공부의 스타트, 시작 지점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뭐 여기저기 책들에 많이 있는 내용일 거고요. 우리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투동사 원형, 우리 투부정사를 언제 가장 많이 쓰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느낌 다 오실 거예요. 우리 투부정사를 어디서 가장 많이 쓰냐면은 편지에서 to 누구누구누구 from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많이들 쓰잖아요. 그쵸? 자, 이 편지를 쓸 때 여기에 있는 to는 맞아요. 사실은 얘는요 전치사 to예요. to 뒤에 이 편지를 받게 될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뒤에 명사를 갖다가 쓰는 전치사 to를 쓰는데, 자, 이거 먼저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요 전치사 to의 느낌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편지를 뭐 선생님이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는 지금은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가 나중에 이 친구 쪽으로 갈 예정이겠죠. 이해가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 to라는 전치사에는 무슨 느낌이 들어있냐? 요 느낌을 싹 다 잡아가지고 약간의 미래와 그리고 어떤 목표 그리고 살짝의 방향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쌤이 품사 공부하고 동사 공부하고 할 때부터 옛날부터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언어라는 거는 미리 체계를 만들어 놓고 쓴 게 아니라 쓰다 보니까 어떤 약속이 생겼고 그거를 이제 학문으로서 만들다 보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였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옛날 사람들이 이 to 뒤에다가 동사 원형만 쓰자, 그리고 전치사처럼 뒤에 명사만 쓰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미래, 목표, 방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to 뒤에다가 여러 가지 표현을 넣고 썼던 거예요. 지금처럼 전치사처럼 명사도 넣어봤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동사도 넣어봤고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to랑 전치사 to는 사실은 같은 to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다만 뒤에 명사가 나오냐 동사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이름과 쓰이는 방식이 다르다 정도를 캐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는 이번에는 동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현재 분사도 ing로 우리가 많이 쓰죠. 현재 분사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뭐 하는 중인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뭐 하는 중인 상태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동사 뒤에다가 ing 쓰는 진행형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말하는 여기에 있는 ing가 사실은 현재 분사예요. 근데 이제 우리 느낌 아시겠죠? 여기에 있는 동명사 ing랑 현재 분사 ing랑 사실은 뭐다? 사실은 같은 친구다 라고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현재 분사 ing는 무슨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냐? 뭐뭐 하는 중이에요. 말 그대로 진행의 의미를 살짝 가지고 있고요. 내가 뭔가를 진행 중이다, 하는 중이다 라고 하면은 그 시작 지점이 살짝은 과거에 있을 거고요. 내가 뭔가를 진행 중이다 라는 거에서 이제 살짝 경험의 의미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살짝만 돌아와서 우리 투부정사랑 동명사 공부를 사실은 같이 진행을 해야 돼요. 어떤 어법책을 피더라도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따로 떨어져 있는 어법책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챕터가 뭐 7챕터, 8챕터 나눠져 있을 수는 있어도 뭐 투부정사는 6챕터, 동명사는 9챕터 뭐 이런 어법책이 나온다?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그 어법책은 덮고 다른 책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투 동사 원형,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ing하고 구분지어서 문제를 내기가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요거 먼저 잡고 넘어가야겠죠? 사실은 여기에 있는 투부정사는 뭐랑 똑같은 친구다? 전치사 투랑 똑같은 친구다. 그러면은 우리 아까 쌤이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명사 역할을 한다. 명사 자리는 세 군데 떠올라야죠. 주어, 목적어, 보어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한 친구, 굉장히 훌륭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전치사 뒤에도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자리는 말씀 안 해주시지? 아주 훌륭합니다.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쌤이 살짝 문제를 드릴게요. 전치사 뒤에 나올 수 있는 명사, 이 자리에다가 동사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바꿔가지고 다시 뭐라고요? 동사를 명사로 바꿔가지고 넣어야 할 겁니다.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투부정사하고 동명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둘 중 하나는 못 들어갑니다. 당연히 동명사는요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투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있는 이 친구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에다가 쌤이 투 동사원형을 넣으면은 사실은 이 투도 뭐라 그랬죠? 전치사라고요. 그러면은 전치사 동사원형 이거 말이 조금 이상하죠, 그쵸? 그래서 투 동사원형은 뒤에다가 전치사 뒤에다가는 명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미래, 목표, 방향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투 동사 원형 그리고 진행, 과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명사 ing. 이 느낌이 어디에서 중요하냐? 어디에서 중요하냐? 조금 눈치 빠른 친구는 살짝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동사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동사랑 가장 큰 연관 있는 친구는 뭐예요? 당연히 목적어입니다. 우리 품사 공부할 때 얘기했죠? 목적어는 동사랑 놀고 보어는 명사랑 논다. 그래서 명사랑 놀 수 있는 형용사도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똑같은 명사 꾸미는 명사도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됐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to 동사 원형이랑 동명사의 기초적인 개념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아니 도대체 to 동사 원형하고 동명사 ing를 얘네 두 친구를 목적어 자리에 쓸 때, 네? 목적어 자리에 쓸 때 이 친구만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가 있고 이 친구만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쓸 수 있는데 뜻이 또 달라지는 애가 있고 안 달라지는 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차근차근하게 공부를 진행해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공부한 투부정사랑 동명사의 느낌 꼭 체크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있는 다음에 올라갈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수업을 하다가 오타도 조금 많이 나고 말도 좀 절고 그랬어요. 근데 목소리 들으면 아시겠지만 쌤이 지금 살짝 감기가 걸린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감기가 걸린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좋게 들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러다가 조금 말도 절고 이 쓰는 것도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더 나아서 좀 더 제대로 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슬슬 날씨가 막 왔다 갔다 바뀔 예정인데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됐죠?